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맞아요. 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울산시장의 민주진보 단일화가 후보 등록 전에 될 거냐 말 거냐. 17일. 네,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방금 전에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이미 그 어떤 패가 있는지도 언론을 통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단일화 역사를 곱씹어 보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두 위너 테이크로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양보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지표 자체가 그 울산시장 범 그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김상우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훈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단일화 그 여론조사라든가 각종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예. 김상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북구나 동구의 노동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가지고 광역이라든가 기초단위에서 지금 의원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후보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시당 차원에서 조율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결국 김사옥이라는 그 매듭을 짓기 위해서 과정적인 절차로서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분과 배분의 문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역할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결국은 가장 좋은 단일화 시나리오라는 것은 후보 등록 전에 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 차악이라는 것은 기표지에 이름이 찍히기 전에 하는 걸 거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이런 영남 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판세 자체가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 기선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유리한 요인들을 왜 지금까지 실기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 후보와 중앙당이 빨리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단일한 결론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울경 지역,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PK와 TK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한국 정치가 이게 동서로 쫙 갈리는 이런 그렇죠. 이런 이제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게 20년 전. 그렇죠. 예, 사실은 김대중 정부 그때부터 뭐 색깔론, 사회주의 뭐 여태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좀 바꿔내고 좀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논쟁, 대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 시대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서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제는 뭐 동서로 갈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영남이 섬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남자민련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유권자들 좀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그리고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급들이 있다면 좀 여러 정치권의 동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정치부 취재를 오래 하면서 지켜봤던 단일화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것도 잘 됐던 것이 초반 단계에서 아름답거나 그리고는 덜컹거리지 않았던 단일화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17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시한에 불과하긴 그렇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투표 용지가 이제 인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차 시한이 29일입니다.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 그 직후에도 사실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모델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김종훈 후보만이 아니라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도 이슈가 있거든요. 예. 박맹우 후보와 김두겸 후보 사이인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서로 추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김상욱 후보도 계속 혼자 이야기하는 게 내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에서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중앙당 차원에서 예. 결정이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후보 대 후보가 아니라 구청장 후보, 광역 의원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선거를 띄운 후보한테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양보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결국은 당의 리더십, 결국 네. 지도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라는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의 12.3 내란을 선거로 심판하는 의미도 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정청래 대표의 지금 경쟁 상대는 장동혁 대표가 아닙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경쟁 상대는 2018년에 이해찬 대표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입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2곳만을 내주고 15곳을 이겼던 이해찬이 경쟁 상대인 것이지, 지금 영남 자민련을 수호하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네. 지금 영남 지역만 열심히 다니는 것도 네. 영남 지역에서 2018년에
홍준표보다만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두 곳 대구 경북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곳만 더 이겨도 내가 홍준표보다는 나았다. 비교 우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차후의 진로라는 것도 당대표를 더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도 여기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예. 지금 5곳의 영남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부울경과 대구 경북 예. 이 중에서 2곳 이상 3곳을 내주더라도 상당한 위기 요인이 될 겁니다. 본인의 여러 가지 전당대회 행보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을 이해찬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장동혁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